우리의 삶은 습관이자 반복의 연속이고 반복된 삶에서 있는 잘못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곧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사회 안에는 수많은 인간관계로 맺어져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갈등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으로 언급하기가 많이 어려운 남녀 갈등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친구나 가족, 연인과의 관계 등등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우리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피해버린다. 혹은 애시당초 갈등을 만들 만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만약에 지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이 닥쳐와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회피할 뿐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대립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피해가기 어려운 만큼 얼마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에 의한 갈등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저는 친구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거나 누군가와 마찰이 있을 때 그걸 원활하게 풀어주는 마법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른 것 같으니 이 부분에선 우린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어때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존중을 해준다는 표시를 함과 동시에 내 의견을 어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올바르게 꿰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너는 틀렸어 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협상은커녕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싸움은 곧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 상대방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법의 단어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지하고 서로 입 밖으로 말할 수 있음에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다. 이런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인해서 원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 소비가 훨씬 줄어듦과 동시에 다음 대화로 이어나갈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소신을 똑바르게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찾아보면 분명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남의 이야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속된 말로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쉽게 동화돼서 따라가고 또 이번엔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동화돼서 따라가고 무언가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히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줏대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의 소신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란 말이 아니라 나 자신만의 소신을 똑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휩쓸리지 않는 거목 같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 쉽게 갈등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확고히 설 수 있어야 이 혼돈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강단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와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자아 성찰을 통해 여러분의 소신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사람마다 갈등이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회피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회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러한 습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싸움이 벌어지면 괜히 끼지 않고 괜히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방관하고 나랑 의견 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의견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 장단을 어울려주고 그건 진짜 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제 의견을 타인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곧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회피하는 습관이 아닌 정면으로 마주하는 습관을 들여야 여러분 또한 이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고난을 거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말, 나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고 계속해서 삭히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다 보니 언젠가는 속에서 골마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상처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걸 회피하다가 나중에 상처가 덧나게 되면 기존의 빨간 약을 바르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니 빨간 약을 지금 바르고 고통스러울지더라도 나중에 덧나지 않도록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런 고통을 나눠주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서양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낙타 등에 붙은 작은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사소한 문제라고 덮어두고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문제가 나중에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서 덮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로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이자 반복의 연속이고 반복된 삶에서 있는 잘못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단점과 모자람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극복해 나간다면 시간이 흘러서 더욱 성장한 여러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